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 대지 지분을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파산 사건입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지분을 매각을 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입주자인 채무자가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건물 등기 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특이하게 대지 지분이 미등기인 채로 건축물인 아파트 건물만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산관제인이 살펴보니까 이게 대법원 판례상 이게 아마 지금 그 이후에 나온 판례에 의하면 같이 넘어갔다라고 봐야 될 사안도 있었는데, 당시 하여튼 대지 지분이 발견되어 건물 소유와 1년 이상 협상 끝에 뭐 좀 저렴한 가격에 매도를 했습니다. 과거 재건축 아파트의 대지 지분이 경락되지 않고 건물만 낙찰되는 경우에 낙찰자가 재건축 조합 혹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 경험을 활용했습니다. 시공사를 대리할 경우에 분담금 미지급이 항변을 하면 민사법원은 분담금 지급과 대지 지분 이전 등기 동시행 판결 내지 조정을 권고하였습니다. 대지 지분과 일체화되어 이전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2007년경 이후에 확고하게 집합건물법상의 어떤 판결로 확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중앙지방법원 파산 제7단독 사건이었고요. 2009년 사건이었습니다. 채무자는 이제 뭐 인터넷이라는 섬유 수출 사업을 합니다. 이런 건 근데 이제 채무자는 당시 지역주택조합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아파트에. 근데 이제 보증 채무로 인하여 등기 이전 금지 가압류 결정으로 인해 토지에 대한 등기를 이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채무자가 운영하던 인터넷의 경우 사업이 안정되는 듯 하였으나 97년 홍콩 반환으로 인해 주거래 처인 미국에서 관리하던 홍콩의 하청 공장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채무자가 납품한 물품 대금 결제가 지연되면서 이제 어려움에 빠져서 결국 폐업을 하게 됐고, 이후에 뭐 웨딩 여러 가지 옷 매장들 이런 거를 하다가 결국 이제 집이 경매 처분이 되었습니다. 자산 현황을 보면 채무자의 재산은 강남구 이제 개포동 미등기 대지 지분이 있는 곳으로 이제 제가 추정을 했습니다. 부채 현황은 뭐 10만, 100만, 1000만, 억, 11억이었고요. 체납된 재산세가 135만원, 8만원. 채무 발생이 진위 여부. 채무자는 기간이 오래되어 사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된 채무가 96년 전후로 발생한 인터내셔널의 채무이고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가압류 결정이 있었던 점, 이후 자신의 아파트 및 처가 쪽의 재산마저 경매로 매각된 것으로 미뤄볼 때 채무자가 뭐 허위 채무로 파산에 신청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대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나 가압류로 인하여 공부상 기재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신탁 원부를 발급해 봤습니다. 채무자는 보통 왜 이 필지에 대하여 지역주택조합의 채무자 명의 토지 지분을 신탁한 사실이 있는데 현재 제5의 지분에 대한 그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습니다. 신탁은 됐는데 등기 이전 금지 가압류 결정으로 인해서 이 새 아파트에 옮겨놓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101동 103호의 대지 지분 2925분의 25.69가 채무자 소유로 확인된다면 조합 또는 동건물의 소유자와 협상을 하여 매각을 할 경우, 이게 강남이거든요. 개포동인가요? 그래요. 대치동인지 개포동인지 하여튼 지리적인 특성상 많은 금액이 파산재단에 편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대지 지분이 한가를 위하여 먼저 주택조합을 상대로 토지 지분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통해 대지권이 미등기된 원인 및 대지권의 소유주를 파악하고 소유자가 채무자로 입증될 시 매수자 확보 등 환가 절차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일을 추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변호사로서 2002년에 개업을 해서 2007년 파산관쟁이 되기 전에 이런 소송은 좀 해보죠. 재건축과 관련된 소송은 옛날에 많았으니까 뭐 저희 같은 신참 변호사들도 몇 가지 이제 떨어지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소송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건 지금 이제 간단하게 돼 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공문을 결국 그 소유자한테. 소유자가 뭐 살듯 말듯 뭐 여러 가지 하다가 결국은 제가 이제 재건축 아파트 관련 경험도 있고 그런 걸 잘 설득을 해서 그분은 돈 많이 벌었죠, 지금. 이게 아마 뭐 지금 한 2, 30억 나갈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재건축 아파트 그 지분을 8,500만 원에 아주 싸게 매수를 한 다음에 등기를 이전을 해서 이제 완전한 합체를 하셨죠. 건물과 소유권을. 그래서 그분은 이제 결국은 이 당시에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해서 나름대로 아마 돈을 벌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사건과 관련된 또 문제는 제가 관제인으로서 이걸 부동산을 판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여기도 부동산 실거래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60일인가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런 게 있는 그 규정도 잘 몰랐고 했더니 나중에 강남구청인가요? 거기서 그 과태료가 떨어졌습니다. 1%입니다. 1%. 8,500에 1%니까 뭐 소명을 했어요. 뭐 파산관제인으로서 업무를 하고 근데 그 당시에 하여튼 야 구청에서 아주 지독하게 조사를 하더라고요. 1년간 조사를 해요. 전담 직원이. 근데 결국은 나중에 부과를 하고 아유 저도 그 행정소송을 하면 파산관제인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파산재단이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취소시킬 수 있었는데 아유 제가 그냥 귀찮아서 85만 원 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야 이게 모르면은 그냥 바보가 되고 공부를 안 하면 실력도 실력이지만 돈도 잃고 또 까딱 실수하면은 이거 아주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수하면.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사건을 제가 첫 2014년 9월 달에 스터디를 조직하면서 제가 발표한 게 이제 요 사건에서 비롯된 과태료 두드려 맞은 거. 그게 이제 파산관제 이제 1차 세미나에서 나옵니다. 1%. 1%면 1억이면 100만 원입니다. 뭐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지만 일단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부동산 매매는 기계적으로 그 직원들한테 반드시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관제인의 임무죠.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실수 없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